7월 1일자로 발령받아가지고 지금 실근무는 14일밖에 안 됐고요. 지금 이제 빨리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소박한 지금 단계에서 담당 국장으로서 소박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앞서 발제자와 패널 분들께서도 나왔지만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두 개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것과 진흥을 하는 게 혼재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게임 산업 자체가 역사가 오래 안 된 산업으로 치자면 저는 성장기에 있는, 이제 막 성장해가는 사춘기쯤이나 될까요? 아이라고, 아직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기의 아이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거죠. 단점 부분을 자꾸 지적하면서 그건 너무 문제야, 이거 고쳐야 돼, 이거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장점을 칭찬하면서 그건 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장점을 키워서 자신이 갖고 있던 단점까지도 극복하거나 더 크게 성장해 만들 것인가, 이것을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답은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력 양성의 중요성입니다. 여기 책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어서 미국의 무슨 존 백 미첼레이드 학자가 발간한 책 제목이 게임 세대 회사를 점령하다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게 제목 그대로 게임을 즐기는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의 주요한 결정들이나 창의적인 아이들을 다 점령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게임하는 동안에 굉장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보통 공부할 때도 안 나오는 집중력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집중력이 키워진다는 것이고, 게임은 이기는 것이니까 승부에 강하고 성취욕이 생기는 것이고, 승부에 이겼을 때, 그리고 전략을 구사하는 이 아이디어를 하는 전략과 멀티태스킹에 능하다는 그런 능력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가 국가 장벽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가 생기고, 또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게임은 다시 하기 버튼이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게임 세대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같아서 인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게임 종사자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 대기업들입니다. 종사들 전공을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인문사회계하고 예체능계를 합친 비율이 이공계 출신 비율과 비슷하게 나왔답니다. 통상 게임업계라 그러면 이과 출신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게임 장르 자체가 이미 종합예술이라는 거죠. 게임 하는 기능 외에도 그래픽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스토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문학적인 상상력과 창의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음악 OST라고 하죠. 그거 할 때도 오케스트라를 사용하고 이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 삼청동 쪽에서 오늘인가 한다고 하는 게임 원화를 모아가지고 하면은 훌륭한 전시회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미래 인재상은 문화예술적 수양을 갖추고 이를 이과적으로 승화시키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는 인력 양성의 중요성, 사람의 중요성이라고 생각되고, 한국 사회가 이 작은 세계 지도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인 나라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동안 세계가 놀라는 정치, 경제, 문화적 성장을 단기간에 해온다는 것은 오직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쟁력은 세계 무대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일본에 5년 살았고요. 파리에 3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충 세계를 비교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함과 근성과 이런 면에 절대 안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의 미래도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이 꿈을 감고 들어와서 자기네 능력과 이것을 얼마나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젊은 애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온 애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시 첫 번째 것과 연결이 됩니다. 게임을 보는 시각. 게임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일 때,
과연 그런 꿈을 갖는 젊은이들이 들어올 것인가라는 거죠. 게임을 질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들어와서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자기의 창의력을 키우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결국 정부 사이드의 몫이지만 정부 정책 방향의 중요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게임에 사실은 이제 산업적 가치만을 너무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저는 문화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문화 정책,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정석희 회장님께서 거의 그 문체부 공무원 담당 국장 수준으로 정리를 잘해오셔서 이거 나중에 그 파일도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생략하고요. 그 각 분야별로 지금 현안이 있거나 대립이 있거나 부처 간 이견도 정부 부처 간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에 현재 지금 고민을 이미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이 잡히면 추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말씀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담당 부처의 수장인 장관의 어떤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새로 부임하신 박영우 장관이 4월 3일에 오셨는데 3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게임 쪽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으니까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온라인 게임 결제안도 푸는 것도 장관님이 뭐 직접 디자인하셨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인드 갖고 있을 때 담당 국장은 사실 편합니다. 이런 거 해보십시다라고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를 또 여기다 같이 앉힌 거 그래서 열심히 해서 방향 잡고 현장에 귀 기울여서 정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서 규제 아까 뭐 규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발제할 때 온라인 지금 결제안도 푼 것처럼 규제가 문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가부도 걸려 있고 복지부도 걸려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풀어가는 일들을 좀 전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 문제 이것도 있고요. 질병 고도화 문제. 그 다음에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게임 인지원 말씀하셨는데 게임 아카데미 있었던 것은 그것도 저희 부처 의지가 아닌 다른 부처 의지에 의해서 그게 없어졌다가 그 살려내가지고 8월 말에 그게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 개원식 하자고 지금 문건이라고 했는데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큰 지금 그 하나의 정책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영화도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기생충 뭐 하고 봉준호 감독 했습니다만 영화에서도 뒷 배경 정책이 있다면 영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정책 사례로 언급되는 거고요. 그것과 똑같이 게임 아카데미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던 거 없었던 걸 다시 개원하는 거고 이것이 결국 한국 게임 산업의 미래 인재들을 키워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뛰고 있고요. 어제도 한국 이쪽 게임계에 어드바이스 해주실 만한 분 세 분을 만나가지고 집중 과외를 받았고요. 오늘 또 지금 10시 반에 또 회의 잡아놨습니다. 게임 과몰입 방지 TF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해야 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